이제 결혼한 지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싹수가 놀랬어요. 남편과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한바탕 싸우고 지금은 서로가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뒤로 아이 계획을 잠시 미뤄두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며 살아온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시댁은 중산층의 여유있고 평범한 가정이고 반면 저희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 모시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6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진 못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남들처럼 8시간, 10시간씩 힘든 일을 하지는 못하세요. 그렇다 보니 낮에 짧게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시켜주는 회사도 거의 없을 뿐더러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엄마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려야 했고 남편은 그런 제 집안 상황을 다 알면서도 처음엔 다 이해한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엄마와 함께 의지하며 지냈어요. 엄마는 젊어서부터 공장을 비롯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아직 환갑도 안 된 나이에 온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일하러 다니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 때는 앞날 창창한 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면서 일을 하셨고 시집가서 따로 살게 된 이후로부터 딸한테 짐 되기 싫다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인 게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그냥 집에서 쉬라 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차마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엄마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다 희생해가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와 저만 살겠다고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함께 살 때는 제가 버는 월급의 절반을 떼어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용돈으로 딱 20만 원 쓰고 나머지 돈은 다 저금을 했고 엄마에게 드린 돈은 생활비도 포함이었지만 제 돈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학자금 대출도 제 힘으로 다 갚고 결혼하기 전에 3천만 원 정도는 모아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게 결혼하자 할 때도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한참 남편이랑 신혼집 보고 다닐 때 엄마가 제 계좌에 갑자기 2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알고 봤더니 그동안 제가 드린 돈에서 시집갈 때 주려고 모으고 계셨어요. 그냥 받아. 혼수에 보태던 너 사고 싶은 걸 사던 필요한 곳에 써. 저 떠나고 나면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덥석 받겠어요? 엄마 쓰라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부모 자격이 없다면서 끝까지 저보고 쓰라 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모녀가 그날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결혼 다 취소하고 싶었고 엄마 모시고 평생 살고 싶었는데 차라리 그때 파혼하고 엄마랑 계속 살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엄마한테 받은 돈은 차마 쓸 수도 없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결혼하고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냈어요. 엄마는 자기가 아직 돈 벌고 있으니까 안 보내줘도 된다 하는데 순전히 제 마음 편하자고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대신에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용돈이라고 따로 돈을 쓰는 거 하나 없었고 제 개인적인 일로 절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전부 생활비 안에서 먹고 쓰는 것을 모두 해결했고 제가 꼭 필요한 여성용품이나 기초 화장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제가 쓴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했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며 살았지만 남편이 언제든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비 카드를 제외한 어떤 돈도 제가 만져본 적이 없네요. 시댁은 형편이 괜찮았고 아직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셔서 따로 용돈을 챙겨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친정엄마한테만 용돈 드린다는 이유로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남편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고 저는 친정엄마한테 용돈까지 보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임신 때문에 일을 쉬기라도 하면 남편과 시댁에도 눈치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제가 왜 주눅 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냐 하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어요. 뭐 뻔한 이야기지만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집안 환경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시아버님은 요즘 세상에 그게 뭐 어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어머님만큼은 끝까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저 때문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된 이후에서야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며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분명히 나는 말렸으니까 어떻게 되든 난 모른다. 그냥 그때 이 결혼 안 하고 엄마 모시고 살 걸 그랬어요. 여러모로 모든 상황이 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고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없고 힘들었어요. 시댁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결혼하다 보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 결혼 인정 못하겠다. 오늘이 너랑 나랑 얼굴 보는 마지막이고 앞으로 명절에도 너는 너네 집으로 가. 니들 마음대로 결혼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저도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둘이서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죠. 막상 어머님의 반대를 극복하고 했던 결혼이지만 자기 엄마가 이 정도로 실망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니 남편도 마음이 좋진 않았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로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은 우리 엄마가 저렇게 화가 많이 났는데 내가 앞으로 장모님한테 살갑게 하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 나는 우리 집만 챙기고 살 테니까 장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우리는 부부로서 살고 있지만 각자 부모님은 서로가 알아서 챙기는 이상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었죠. 남편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희 집안보다 훨씬 훌륭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좋은 대학 졸업해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는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시부모님이 더 기대를 많이 하셨고 아껴왔던 것도 잘 알아요.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홀대를 받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채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서고 싸우게 된 날이었다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자기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저랑 몰래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어머님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키웠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셨고 아버지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제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제발 본인 아들 좀 놓아주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죠. 이대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친척들이나 주변 시선도 그렇고 평소 어머님이 생각하시던 며느리의 조건에 제가 전혀 부합하지 못한답니다. 아버님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 결혼을 좋은 마음으로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괜히 멀쩡한 부모 자식 관계 망치지 말고 제가 먼저 마음을 접고 헤어져 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염치라는 것이 있고 우리 집안 사정과 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 변명 한마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드라마를 예전에 봤을 때도 여주인공이 왜 저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대답 한마디 못하는지, 왜 화내지 못하고 답답하게 가만히 듣고만 있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입이 안 떨어지고 뭐라 할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집안과 우리 집안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시집가서 괜히 앞길 창창한 남편의 앞날을 막아서는 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불러내서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목숨처럼 사랑해주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 손 붙들고 시부모님 댁으로 쳐들어가서 어머님이랑 크게 싸웠어요. 그 이후 남편도 제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날만 생각해서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고 원래대로라면 제게 왔어야 할 일가 친척들의 비난의 화살을 본인이 다 짊어지게 되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여러 번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까지 욕먹어가며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남편에게 그만하고 어울리는 사람 만나라고 했을 때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뭔가 서로 안 맞고 불안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별 트러블 없이 남들처럼 살 수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언제까지나 저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월급 전부를 남편에게 다 맡겼고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만족했습니다. 엄마에게 매달 보내드리는 50만 원이 제 월급에서 적은 돈이 아니라서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남편도 사치 같은 건 별로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적금 부으면서 몇 년 안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죠. 시댁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이 완벽했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엄마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한숨 못 잔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단순한 우울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가 저랑 둘이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시집가고 집에 혼자 남게 되니까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지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해야겠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항상 괜찮을 거라고 내가 주말에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다는 옆집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씀이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만약 엄마를 늦게 발견해서 병원에 오는 타이밍이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을 뻔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신경 안 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수술을 받고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훨씬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하셨어요.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예전에 하시던 일은 전부 그만두셔야 했죠. 몸이 아픈 엄마가 쉬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문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받았던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며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문제없다며 걱정 말라 하셨죠. 하지만 퇴근하고 엄마 집에 찾아갈 때마다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뭔가 집에서 밥다운 밥을 해먹은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도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먹고 국 하나 끓여놓고 가면 그걸 쉬어서 못 먹게 될 때까지 드시고 계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서 장을 못 봐서 그러는 줄 알고 요즘엔 마트나 반찬 가게도 다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잘 좀 챙겨 드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뭘 사다 드시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매번 반찬 사다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엄마가 좀 반찬 배달시켜 드시라고 해도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 답답했고 왜 이렇게까지 내 말을 안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엄마가 일을 안 하시면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공과금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든 엄마에게 돈을 더 보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월급은 전부 남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매달 우리 엄마한테 보내주는 돈을 늘려달라 말할 염치도 없더라고요.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은 시집 올 때 엄마가 준 2,000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 돈을 보내드리려고 해도 절대 안 받겠다 하시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떠올린 방법은 사위가 주는 용돈이라 거짓말하고 엄마가 준 돈에서 50만 원씩 더 뽑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돈도 처음엔 안 받겠다며 자긴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엄청 난리를 피웠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모습 보면 사위와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 우겨서 겨우겨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제 좀 엄마가 예전처럼 반찬도 사다 드시고 얼굴에 근심 걱정도 조금은 덜해 보여서 일단은 좋았습니다. 물론 통장에 돈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었지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엄마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죠. 물론 제가 2,000만 원이라는 비상금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남편에게 들켜서 좋을 것도 없었지만 어차피 남편은 결혼하고 난 이후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먼저 연락하거나 안부 전화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걸리더라도 애초에 엄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아픈 엄마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제가 남편 몰래 집안 재산을 빼돌리는 건 아니라서 문제 삼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생일에 우리 엄마가 저 몰래 사위 생일 선물을 준비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위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엄마는 남편 주려고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사서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찾아온 건 완전 신혼 초에 집 구경 시켜줄 때 이후로 처음이었고, 모처럼 오셨으니까 셋이 같이 저녁까지 먹고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계속 사위한테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하시다가 그래도 나 아프다고 신경 쓰는 건 우리 딸이랑 사위밖에 없어. 장모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씩 주는 사위는 우리 이서방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해버리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고, 머리가 좋은 남편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바로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매너가 참 좋은 사람인 건 그날 식사 자리 끝날 때까지 내색하지 않고 친정엄마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차라리 제게 따지고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이야기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더 무서웠어요. 남편 눈치를 보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전에 없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당신 맘대로 50만 원씩 더 보내드렸다고?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에게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하기 직전에 엄마가 주신 돈이고 그거 안 쓰고 비상금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엄마가 생활이 힘들어져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나는 너랑 결혼하려고 우리 부모님에게 등 돌리면서까지 노력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은 비상금을 갖고 있었고 상의 없이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 남편은 제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다며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 단순히 엄마 돈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갖고 있었다는 제 변명에도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전세 대출이라도 갚지 그랬냐? 라는 남편의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엄청 화가 났고 앞으로 돈 관리 자기가 안 할 테니까 제 월급으로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을 보내던 200만 원을 보내던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은 건 분명 잘못이지만 저도 엄마가 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도 가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돈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때 친정엄마가 줬다면서 내놓으려는 생각이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서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3일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오래 끌면 화해할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대화 좀 하자고 붙들어 놓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 충분한 것 같다고 먼저 사과했지만 남편은 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네 집이 가난하고 당신이 능력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었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처음부터 속였다는 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야. 난 너만 믿고 이 결혼 시작했는데 우리 사이의 신뢰가 이거 하나로 다 깨져버렸어. 저는 설마 이런 일로 남편이 이혼까지 할 생각은 아닐 거라 믿었지만 더 이상은 저를 믿을 수 없다며 결혼 생활 지속하기 힘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서로 상대방 가족 행사에 참석한 적도 거의 없고 저는 시댁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남편도 처갓집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냥 딱 우리 두 사람만 보고 시작한 결혼인데 저한테 신뢰가 깨져버렸다니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라고 왜 남들처럼 며느리 노릇 당당하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명절에 저는 친정 가고 남편은 시댁에 혼자 가는 모습 보면서 이런 게 결혼 생활 맞나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결혼 생활 내내 갖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돈 1,000만 원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여유 있는 시댁과 달리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친정엄마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남편과는 저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끝내 이혼을 결정했어요. 앞으로 엄마가 더 나이 먹어가면서 아픈 곳도 많아지고 제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랑 계속 결혼 생활했다가는 50만 원 보내드리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솔직히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혼하는 편이 저도 마음 편하고 저는 남편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난달 초 남편과 이혼했고 저는 다시 엄마와 살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생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응급실인데 우리 아들이 약을 먹었어. 남편이 수면제 한 통을 먹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깜짝 놀랐지만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병원에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어머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전부 저 때문이고 저와 이혼한 뒤로 남편이 매일 술만 먹고 새벽에 혼자 울고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 하네요.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그냥 니들 다시 살아라. 집도 사주고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할 테니까 다시 합쳐서 살아. 내 아들 잡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어머님이 다시 합쳐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보다 지금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말씀 거절하고 다시 합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말씀드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해서 불행해졌고 이혼하면 다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아서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어머님 연락을 끊은 뒤로 남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전부 받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